여러분, 혹시 올리브유는 당뇨 환자의 필수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올리브유를 권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냥 몸에 좋다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올리브유가 혈당과 혈관 관리에 어떤 과학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올리브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가 왜 다른 기름들과 다른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 콩기름 같은 기름들도 분명 식물성 기름이죠. 그런데 올리브유가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지방산의 구성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의 70에서 80%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영어로 MUFA라고 부르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올레산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의 핵심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 정제유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유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식후 혈당 안정화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뭔가요? 바로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특히 밥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리브유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흰 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같은 밥이라도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야채볶음이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져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탄수화물 먹을 때는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사가 그렇지 않은 식사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를 평균 20-30% 정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밥 먹을 때 올리브유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제2형 당뇨병의 핵심은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분명히 나오는데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올레산이 바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올레산은 우리 세포막의 구성을 개선시켜요. 세포막이 더 유연하고 건강해지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이 잘 열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이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17년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이 조금 내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세 번째, 혈관 염증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입니다. 사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이죠.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이 모든 게 결국 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더 잘 들러붙는데 올리브유가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은 감소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은 증가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됩니다. 2018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30%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체중 조절 효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기름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살찌는 거 아냐? 맞습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높아요. 올리브유도 한 스푼 15m에 약 120칼로리나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종류와 사용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 않아요. 반대로 무지방 드레싱을 사용하면 한두 시간 후에 또 배가 고파지죠.
그리고 올리브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효율을 개선시킵니다. 즉,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체 효과입니다. 기존의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처럼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들을 올리브유로 바꾸면 같은 양의 지방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적절히 포함한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하루 1-2스푼, 그러니까 15-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에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1스푼 마시고 저녁 식사 전 1스푼을 먹습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샐러드, 구운 채소, 통곡물빵 위에 뿌려서요. 볶음 요리도 가능합니다.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약 190도라서 일반적인 볶음은 문제없어요. 하지만 튀김처럼 고온 조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유가 좋지만 아무 올리브유나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시는 게 좋아요. 병을 잘 살펴보시고 첫 압착, 콜드프레스드, 엑스트라 버진 이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보관을 잘하세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합니다.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집에서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섯 번째, 대체의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기존에 쓰던 다른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겁니다. 추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버터 대신, 식용유 대신,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리브유와 어울리는 음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 플러스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죠.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를 뿌린 토마토 샐러드나 올리브유로 볶은 토마토 요리는 라이코펜 흡수율을 무려 4-5배까지 높여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토마토는 혈당 부담이 적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채소니까 올리브유와 조합하면 정말 완벽하죠. 두 번째, 올리브유 플러스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에도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무지방 드레싱 쓰시는 분들 정말 아까운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드레싱, 올리브유 2스푼 플러스 레몬즙 1스푼 플러스 소금 약간 플러스 후추,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최고의 조합이에요. 세 번째, 올리브유 플러스 통곡물. 통곡물빵이나 현미밥에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통곡물의 식이섬유와 올리브유의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빵에 올리브유 1스푼, 계란 하나, 이게 당뇨 환자분들한테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네 번째, 올리브유 플러스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지방이 풍부하죠.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중복 아니냐고요? 아니요. 견과류의 오메가-3와 올리브유의 오메가-9는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지방이에요.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리고 견과류 뿌리는 것 정말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올리브유 플러스 마늘.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게다가 마늘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올리브유에 마늘 다져서 볶은 것을 만들어두면 야채볶음, 파스타, 빵에 발라 먹기 정말 좋아요. 단, 마늘을 너무 태우면 안 되니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필수템이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당뇨 관리의 기본은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물 잘 복용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올리브유는 이걸 보완하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당뇨가 낫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식단 관리에 일부러 꾸준히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가 궁금하시거나 식단 조절이 고민되시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아침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올리브유도 프로필 링크에 공유 드릴 테니 매일 아침 1스푼씩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좋은 정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